남편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 순간 저는 며느리에게 간절히 말했어요. 얘야, 잠시만 도와줄 수 있니?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제가 평생 들어본 말 중 가장 차갑고 낯설었어요. 귀를 파고드는 그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저는 한정순. 올해 67살이에요.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자취라는 걸 해본 적도 없고 욕심 부리는 법도 몰랐어요. 남편과 아이 키우며 성실하게 하루하루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 삶이 저는 참 좋았어요. 남편과 저는 그동안 서로 의지하며 마음 편히 늙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믿음직한 사람이었어요. 아이들 대학 보내고 혼례 꾸미며 새벽같이 일어나 묵묵히 돈 벌어온 사람이었죠. 그 손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제 볼에 스치는 날이면 그 온기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길에서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겁니다. 저는 손이 덜덜 떨려 핸드폰조차 제대로 잡지 못했답니다. 구급대원이 남편을 실어갈 때 제 다리는 이미 힘이 풀려 현관 앞에서 주저앉았어요. 중환자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이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남편은 제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기계와 선들이 마치 남편의 삶을 겨우 붙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기계음조차 차갑게 울렸어요. 숨소리도 말소리도 없고 오직 기계만이 남편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의사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24시간 곁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혀 목이 콱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저 혼자 이 큰 병실을,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나이 든 몸으로 밤새 깨어 남편을 지킬 자신도 솔직히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기대고 싶었던 사람은 며느리였어요. 그 아이는 평소에 참 착했어요. 명절이면 먼저 움직여 음식 준비했고 저희가 아프면 먼저 와서 약도 챙겨줬어요. 힘들다는 소리 한 번 안 하고 묵묵히 집안일을 해주던 아이였어요. 저는 그래서 그 아이를 친딸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손이 떨리는 중에도 전화기를 들고 천천히 번호를 눌렀어요. 얘야, 간병인 구할 때까지만 며칠만 내 시아버지 좀 봐줄 수 있니? 나도 이제 기운이 없다. 제 목소리가 떨려 거의 속삭이듯 흘러나왔어요. 그만큼 절박했고 그만큼 무너져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에서 들린 며느리 목소리는 제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니었어요. 낯선 사람 같았어요. 어머니, 간병은 저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어머니도 계시고 남편이랑 교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 순간 머리 위로 얼음물을 들이붓는 것 같았어요. 손끝이 싸늘하게 식고 숨이 턱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얘야, 너도 알잖니? 나 혼자선 어려워서. 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느리 목소리는 한치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당연히 아버님 돌보셔야죠. 저희한테 이러시는 거 솔직히 불편해요. 그 말은 가슴 한복판을 툭 하고 끊어뜨렸어요. 그 아이가 언제 이렇게 변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결국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손에서 떨어진 휴대폰이 바닥에서 둔탁하게 굴렀어요. 평소엔 늘 먼저 챙겨주던 며느리가 그날만큼은 저를 철저히 외면했어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단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남편 상태를 묻지도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묻지도 않았어요. 그 침묵이 말보다 더 아프게 제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저는 중환자실 의자에서 밤을 새우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이 마음이 이렇게 틀어져 버린 걸까? 그 새벽, 기계음만 울리는 병실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 집안의 중심이 나 혼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 속에서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심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전화로 차갑게 선을 긋고 사라진 뒤 저는 남편 곁에서 혼자 긴 밤들을 버텼어요. 남편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었고 의사는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 말 하나하나가 마치 제 가슴에 돌멩이처럼 쌓여갔어요. 그러다 병원비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검사 비용, 약값, 치료비. 하루하루가 눈에 보이게 금액이 쌓이고 있었어요. 간병인을 붙이지 않고는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조금만 움직여도 기계가 울리고 간호사가 뛰어왔어요. 저는 그 순간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평생 남편과 아껴가며 모아두었던 32억짜리 건물을 부동산에 내놓았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 손이 떨려 글씨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 건물은 남편과 제 마지막 자산이었고 노후의 안전망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을 지키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 어떤 것보다 남편의 숨이 먼저였어요. 그 일을 며느리는 어떻게 알았는지 병원에는 전혀 오지 않던 아이가 그날따라 병원 복도로 갑자기 나타났어요. 굽 높은 구두 소리가 복도를 쩌렁쩌렁 울리며 다가오더라고요. 그 소리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며느리의 부름은 예전에 그 다정함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딱딱하게 굳은 얼굴, 순간 찢어질 것 같은 입술선, 그리고 제 눈을 정면으로 찌르는 시선. 저는 그 아이 얼굴을 보고 말문이 막혔어요. 건물 파셨다면서요. 첫말이 그거였어요. 남편 상태가 어떤지 묻지도 않고, 저는 지금 어떤지 묻지도 않고, 딱 그 한마디만 했어요. 응, 어쩔 수 없어서 힘겹게 대답하려는데, 며느리는 제 말을 끊어버렸어요. 어머니, 그건 저희한테도 말했어야죠. 저희 몫이잖아요. 왜 저희랑 먼저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어요. 남편이 의식도 없고 숨조차 기계에 의지한 채 누워있는데 며느리는 제가 한 결정이 자기들 재산을 빼앗아간 듯 말하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으니 며느리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런 큰 재산을 혼자 마음대로 처분하면 어떡해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지실 거예요? 그 말은 비수가 되어 박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누워있는 바로 그 앞에서 며느리는 재산 얘기를 숨도 안 쉬고 이어갔어요. 어머니가 우리를 가족으로 인정한다면 이런 건 먼저 말했어야죠. 가족, 그 단어가 그 아이 입에서 나오는 게 너무도 무겁고 아팠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하려 했어요. 내 아버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런데 며느리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웃듯 말했어요. 아버님이 이렇게 오래 계실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정리하는 거죠. 그 말은 정말로 숨이 막힐 만큼 잔인했어요. 그때였어요. 복도 끝에서 허둥지둥 뛰어오는 아들 모습이 보였어요. 아들은 숨을 몰아쉬며 병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며느리가 울면서 전화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세요? 울면서? 저는 놀라서 아들을 보았어요. 며느리는 눈물 한 방울 없었는데 저 아이는 아들에게는 울었다고 말한 모양이더군요. 아들은 제가 며느리를 몰아붙인 줄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뒤에 서서 아들 옆구리를 붙잡고 오히려 더 울먹이는 척했어요. 오빠, 나는 그냥 어머니가 힘들까봐 걱정돼서 온 건데 어머니가 나를 밀어내시잖아. 저는 어이가 없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눈 한 번 뿌옇게 하지도 않던 아이가 아들 앞에서만 그렇게 착한 며느리처럼 변해 있었어요. 아들은 제 말을 듣지도 않고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이런 큰 결정을 왜 혼자 하세요? 저희는 가족이 아니에요? 저희한테도 권리가 있다고요. 그 순간 제가 붙잡고 있던 작은 희망이 툭 하고 끊어졌어요. 너희에게 무슨 권리가 있니? 저는 조용하게 말했지만 그 말엔 제가 가진 마지막 체력이 다 실렸어요. 내 아버지는 살아 있어. 지금도 여기서 버티고 계셔. 아들은 그제야 남편 쪽을 힐끗 보았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은 며느리 말에 기울어 있었어요. 복도에 간호사 2명이 다가와 조용히 해주세요. 다른 환자분들에게 불편을 드려요. 말을 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그 순간 제 가슴 속 깊은 곳에서 한 문장이 올라왔어요. 너희한테 한 푼도 안 준다. 아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며느리는 순간적으로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 얼굴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저는 더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뒤돌아 병실로 들어갔어요. 그 아이들의 말보다 남편의 숨소리가 저에게는 훨씬 더 소중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을 굳혔어요. 이 집안에서 정말로 지켜야 할 사람은 단 한 사람, 남편뿐이라는 걸 뼈 깊이 느꼈어요. 병원 복도에 남아있던 싸늘한 공기는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뒤 저는 남편 곁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슬픔이 가슴 속 깊은 곳에 내려앉아 움직일 수조차 없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기계의 의지에 숨을 쉬고 있었고 눈꺼풀 하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가끔 기계음이 크게 울릴 때마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그때마다 여보, 조금만 버텨줘.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어져요.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남편 손을 꼭 잡았어요. 며느리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사과도 없었고 남편 상태가 어떤지 묻지도 않았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아들은 문자 한 통 남겼어요. 어머니도 감정 좀 누그러뜨리세요. 그 한 문장, 제 마음을 더 깊게 갈라놓는 말이었어요. 남편이 사경을 헤매는데 그 아이에게는 제가 감정적으로 보였나 봐요. 그렇게 멍한 나날을 보내던 중 남편 상태가 갑자기 흔들렸어요. 기계음이 빠르게 울리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오고 의사가 급히 호출됐어요. 어머니,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저는 흔들리는 다리로 복도 쪽으로 밀려났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내가 또 한 번 잃어버릴까봐 가슴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손을 떨며 벽을 붙잡고 숨을 가다듬는데 그때
익숙한 구두 소리가 들렸어요. 쿵, 쿵, 쿵.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틀림없었어요. 며느리였어요. 며느리는 손에 서류 봉투를 든 채 숨도 고르지 않고 다가오더니 제 앞에 멈춰 섰어요. 어머니, 이야기 좀 해요. 그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남편의 위급한 상황을 보지도 묻지도 않은 채 며느리는 봉투를 흔들어 보였어요. 건물 관련 서류예요. 혹시라도 어머님이 나중에 마음 바꾸면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정리해야 할 게 있어요. 저는 며느리의 그 말에 숨이 턱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내 시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보이지도 않아? 저는 겨우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고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더 확실하게 정리해야죠. 혹시라도 아버님이 더 오래 계시면 통장 재산 정리가 복잡해지잖아요. 그 말은 제가 살아오며 들은 말 중 가장 잔인했어요. 저는 손으로 벽을 짚으며 숨을 몰아쉬었어요. 내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니? 하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는 듯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니도 저희 인생 생각해 주셔야죠. 오빠도 요즘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희도 앞으로 살아야 하잖아요.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발소리가 거칠게 들려왔어요. 아들이었어요. 어머니, 여기서 또 무슨 일 하세요? 아들은 며느리 쪽에 서더니 바로 제게 따졌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뭐 잘못했다고 자꾸 이렇게 몰아붙여요? 이제 좀 그만하세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 아이는 제가 품고 키운 바로 그 아들인데 지금은 저 아이 눈 속에 제가 없었어요. 순간 병실 문이 윙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간호사가 다급히 달려나오며 소리쳤어요.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비틀거리듯 병실로 들어갔어요. 아들과 며느리도 뒤따라 들어왔어요. 남편 곁으로 달려가는데 남편 가슴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고비를 넘기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내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남편의 흉부가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그 어떤 말보다도 저에게 큰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어요. 이번엔 착각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움직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 손등을 붙잡았어요. 여보 나야. 정순이야. 그 순간이었어요. 남편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정말로 느리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숨을 삼키고 남편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남편이 눈을 떴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며느리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자기가 쏟았던 말들이 남편 귀에라도 들어갔을까? 그 두려움이 그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남편이 희미하게 제 손을 쥐었어요. 정순아, 남편 목소리가 병실 전체를 울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남편이 저를 불렀다는 사실만으로 가슴이 무너져 내릴 만큼 벅찼어요. 아들 얼굴은 굳었고 며느리는 뒤로 물러나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남편이 눈을 뜬 순간 그들의 표정은 죄책감,
당황,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남편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당신 깨어났으니 이제 내가 당신 지킬 거예요. 이제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을게요. 남편의 눈끝에 미세한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평생 처음으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요. 내 아버지가 살아 계신 한 내 재산은 너희 것이 아니야. 앞으로 너희 문제에 내 마음 쓰지 않을 거다.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병실 밖으로 조용히 사라졌어요. 남편은 다시 눈을 감았지만 그 눈뜸 한 번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어요.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을 가슴 깊이 기억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며느리 다시 가족으로 둘 수 있겠어요?